반갑습니다. 다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렇게 꽃이 활짝 피고 지는 시기가 되면 일단 먼저 핀 애들은 꽃을 좀 미리 제거를 해주세요. 완전히 시들 때까지 놔두면 양분을 다 뺏기기 때문에 뒤늦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양분이 부족해서 꽃이 제대로 못 피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꽃몸살도 더 많이 하게 되죠. 요 옆에 보면 쭈글쭈글해지는 게 지금 일종의 꽃몸살이 오는 아이들이 벌써 생긴다는 거죠. 꽃이 많이 피다 보면. 그러니까 물도 평소에 주는 양의 2배 정도 주시고 또 꽃이 피면 양분을 많이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양제도 그냥 물만 주시지 마시고 영양제도 같이 섞어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알로 된 영양제는 위에서 뿌려주면 이게 물을 줄 때마다 조금씩 녹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한 2-3개월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럴 때는 물로 된 영양제를 같이 물하고 희석을 해서 주시는 게 훨씬 더 흡수력도 좋고 또 시간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꽃이 뒤늦게 올라오는 꽃들도 끝까지 꽃이 피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서 키우시면 끝까지 다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다 지고 나면 이 아이들이 꽃몸살을 하게 돼요. 꽃몸살을. 꽃이 지는가 동시에 시들시들해진다든지 아니면 꽃이 피고 있는 과정에서 벌써 잎이 쭈글쭈글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꽃이 피고 보는 거는 좋지만은 꽃이 지고 나면 이 아이들을 계속 더 정상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힐링이죠. 힐링.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꽃 한번 보고 죽어버리면 이거 엄청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그 난 이후에 관리를 잘 해야만이 얘들이 죽지를 않고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여름에 특히 이 개발들이 많이 죽는데 그게 봄개발 같은 경우들이 특히 그런 게 많죠. 꽃이 지고 바로 여름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일단 내가 샘플로 몇 개 갖다 놨는데 요렇게 꽃이 활짝 피어 있는 아이들은 지금은 정상적으로 아주 싱싱해요, 잎이. 그런데 옆에 거 보면 지금 이제 꽃이 다 졌어요. 벌써 쭈글쭈글하죠, 잎들이. 그러니까 뒤늦게 나오는 아이들이 양분이 없어갖고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말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미리 꽃이 몽우리가 나와서 성장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물만 주시지 마시고 영양제를 같이 혼합을 해서 주면 긴 시간을 양분을 흡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이 뒤늦게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양분을 흡수를 해서 꽃을 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꽃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꽃이 피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처지는 아이들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거는 이게 꽃몸살이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하면 꽃이 피고 이렇게 물을 주고 나면 통풍이 안 된다든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뿌리가 녹아버리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줘도 흡수가 안 되는 거죠. 흡수가. 그럴 때는 꽃은 못 보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뽑아서 뿌리 정리를 하고 쇳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이제 평소에 많이 쓰는 이렇게 꼽는 영양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이렇게 쭉 갖다 놨는데 알 영양제는 그냥 평소에 흙에 이렇게 뿌려서 주는 거고 지금 요렇게 물로 된 영양제들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뿌리 활력제라든지 성장 촉진제라든지 요런 그 향이나 마그네슘, 칼슘 요런 것들이 막 배합이 된 영양제들은 이 식물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죠.
그게 이제 꽃이 핌으로 인해 갖고 에너지나 영양 소비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을 줄 때 같이 희석을 해서 줘야만이 꽃이 지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제가 여기 약물을 이렇게 타놨어요. 약물을 탔는데,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물을 줄 때 조리로 많이 주죠. 조리로 이렇게 쭉 부어서.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조리로 물을 주면 준 양의 70에서 80%는 밑으로 흘러서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배수가 되어버려요. 즉 흙이 물을 흡수를 하고 그 흡수된 물을 뿌리가 흡수를 해야 이게 정상적인 건데, 물이 80%를 빠져버리기 때문에 흙 속에는 가장자리 쪽으로만 물기가 쫙 스며들고 중간에는 물이 안 스며든다는 거죠. 스며들기도 전에 이미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럴 때는 가능하면 저면을 해주세요. 저면을. 그래야만이 흙의 중간까지 골고루 물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양제도 같이 흡수가 되는 거죠. 물속에 희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이 흙 속에 저장돼 있는 수분과 양분을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물조리를 이렇게 뿌려져 버리면 거의 7, 80%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면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저면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바로 잠수를 시키는 거죠. 잠수를. 우리가 이제 화분이 너무 크면 요 이파리까지는 잠수를 못 시키더라도 화분만큼이라도 이제 잠수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샘플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은 거를 분채 넣는 거예요. 흙이 잠길 때까지. 뭐 잎까지는 완전히 잠길 필요는 없고, 이게 요는 통에다가 담가 가지고 화분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지금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죠. 이게 뭐냐 하면 흙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 가스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을 하면 물을 줄 때마다 물길이 생기죠. 물길이 생긴다는 거는 물을 주면 물이 흘러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 물을 따고, 그러면 거기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공간 속에서 가스가 찬다든지 곰팡이가 핀다든지 아니면 그 공간에 벌레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식물이 병이 오고 벌레가 생기고 죽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뿌리가 녹는다는 것은 그러한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뿌리가 손상이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담가 놓으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온다는 것은 흙 속에 가스나 공기층이 지금 다 밀려서 나온다는 거죠.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보통 담가 가지고 작은 거는 한 5분 정도, 좀 큰 거는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 게 다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쉽게 말을 하면 거품이 안 난다는 거는 이제 물이 흙 속으로 다 스며들었다는 거죠. 저면을 하면 몇 시간 걸리죠.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담가버리면 불과 5분에서 10분이면 완전히 잠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 흙 속에 영양분이 바로 스며들겠죠. 그러면 식물도 그 영양분을 장시간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양 공급을 확실히 시켜주고, 또 흙 속에 있는 벌레나 곰팡이, 공기층을 빼줌으로 인해 갖고 병을 덜하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안 해주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1년에 못하면 한 2번 정도, 그 분기별로 한 번씩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물량이 많다든지 그러면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요렇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벌레, 그 다음에 곰팡이, 그 다음에 가스청. 왜냐하면 가스가 왜 생기는가 하면 여기에 상토 거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가스청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스로 인해서 식물도
좋은 게 이제 가스가 나올 수는 없죠. 다 가스는 보면 주로 나쁜 거죠. 발효가 되면서 생기는 가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식물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스를 한 번씩 주기적으로 빼주는 게 훨씬 더 식물 키우는데 도움도 되고 효과도 좋으니까 꼭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특히 꽃몸살 하기 난 다음에 이제 꽃이 몸살이 시작할 무렵에 이렇게 해주면 양분을 양껏 흡수를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훨씬 좋아요. 이 아이 보시면 지금 많이 잎이 싱싱해졌고 또 꽃몽울도 이제 맺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한 2개월 전에 제가 영상을 잠깐 찍은 게 있는데 그게 다른 걸 지우면서 지워지는데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첨부를 할 건데 그 사진을 보면 이 아이 잎이 완전히 쭈글쭈글 해갖고 맛이 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완전히 이제 잎이 싱싱해져갖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그게 꽃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아주 묵은동인데 이게 지금 아까워가지고 제가 버리기도 뭐하고 해서 한번 이제 이렇게 영양제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할 때 항상 보면 이 선인장이라고 자꾸 햇볕에 놔두는데 특히 상태가 안 좋아지는 애들을 자꾸 햇볕에 놔두면 더 안 좋아져요. 그리고 요는 시멘 바닥에 놔두면 그것도 상당히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는 이제 흙이 있는 흙 밑에 놔두면 돼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아이들 다이 밑에 일부러 보도블록을 싹 빼고 이렇게 흙땅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평소에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습 때문에 자연적으로 습 조절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이가 있으면 다이 밑에가 통풍이 훨씬 잘 돼요. 우리가 보통 교각이나 다리 밑에 가면 엄청 시원하죠. 여름에 밖에 나가면 바람이 안 부는데 교각이나 다리 밑에 가면 바람이 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다가 다리나 다리나 난간을 이리 만나면 이게 밑으로 빠지면서 회전을 하면서 빠져나가요. 즉 그게 공기 흐름이 그만큼 좋아지고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보다도 밑에 공기 흐름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습조들도 되고 하니까 여기가 일종의 인큐베이터라고 식물 인큐베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상태가 안 좋다든지 좀 요양이 필요한 애들은 요런 다이 밑에 놔두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거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 한 7, 80%는 정상적으로 다 돌아와요. 물론 개중에 뭐 병이 왔다든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있어갖고 죽는 경우도 있지만 요 옆에 거 보면 지금 맛이 갔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7, 80%는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요 밑에 이렇게 놔두면 그만큼 통풍도 잘 되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습도 있고 통풍이 잘 된다는 거는 흙이 빨리 마른다는 거죠. 그렇게 조절을 해서 관리를 하시면 꽃몸살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고 특히 여름에 뽕개발들 꽃 지고 나면 바로 장마가 와서 엄청 힘든 상황인데 고를 때 요는 다이 밑에 시원한 것에서 놓고 그때는 저면을 하면 안 돼요. 물에 담그면 안 돼요. 여름에는 그러면 습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같은 상황은 가능한데 여름에는 특히 뽕개발들은 그렇게 담궈 저면이나 잠수를 시켜갖고 하시지 마시고 분무기로 하루에 한 번씩 잎에만 분무를 싹싹 해주세요. 습만 약간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흙에는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병도 하지 않고 유지를 되면서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뽕개발을 이렇게 저면을 한다든지 물에 잠수를 시켜버리면 습이 너무 많아서 여름에는 떠서 오히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여름에 뽕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제 겨울에 지금은 그렇게 해도 공기가 건조하고 빨리 이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뽕개발은 가능하면 물을 주시지 마시고 분무기로 잎에만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잎에 수분을 공급을 시켜가지고 유지를 시켜달라는 거죠.
흙에 가면 떠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온 이제 가을에 되면 이렇게 한번 해주면 영양과 수분이 동시에 공급이 되면서 잎이 파릇파릇하면서 새순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유지를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배수, 물빠짐을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이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자, 물을 이제 쉽게 말하면 잠수를 시켜갖고 뺐잖아요. 그러면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물 내려오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왜냐하면 일직선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일직선으로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늦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물을 빨리 빼주는 게 가장 좋고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분을 한 45도 정도 기울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는 넓은 공간이 되고 밑에는 좁은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넓은 쪽에서 좁은 쪽으로 물이 모이면서 내려오면 처음에는 한 방울 한 방울씩 내려오다가 중간부터는 뭐 5방울 10방울이 모이겠죠. 좁은 곳으로 오면서 서로가. 그러면 한 방울 떨어질 때와 10방울 떨어질 때와 물 흐름의 속도나 빠짐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 지금 밑에 보면 공간이 뜨겁고 있으니까 통풍도 더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물이 흘러내리는 속도가 배 이상 빨라요. 한 서너 배 정도 빨라요. 전에 제가 실험을 통해 갖고 몇 번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뒷부분에 이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물이 빨리 빠지게 하려면 한 45도 기울여 갖고 한두 시간 놔두면 세워 놓는 것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빨리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만큼 빨리 마른다는 거죠. 흙이. 그게 중요하죠. 특히 요는 개발 종류들, 다육이 종류들, 선인장 종류들, 요는 열대성 식물들은 물을 공급을 해서 빨리 흙을 말려줘야 되는데 통풍도 중요하지만 요렇게 화분을 기울여서 놔두면 물 빠짐이 서너 배 정도 빨라지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요렇게 관리를 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물을 빨리 말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막 선풍기까지 안 틀어도 요렇게 해서 몇 시간만 놔두면 선풍기를 몇 시간 트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물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실험을 통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